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재산세를 이어가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뭐다? 비교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개정이 됐네요. 자, 개정법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636쪽이네요. 636. 자,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예요? 한 번 내는 거예요? 매년. 누가?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유세죠. 6월 1일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그래서 이 재산세의 특징은 과세기준일 현재라는 용어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개요로 들어갑니다. 과세 주체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단 우리가 요약집 전에 이 자치구죠. 서울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50%씩 공동과세한다. 그래서 자치구 서울만 뭐라고 배웠어요? 특별시세 구세로 한다. 그리고 자치시와 자치도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다. 주체. 자, 그 다음 보유과세고. 자, 특정 시점은 몇 월 며칠? 6월 1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그래서 재산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나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자, 그 다음 물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 등록면허세도 물세, 재산세도 원칙은 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죠. 그리고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 그래서 인세는 두 가지밖에 없네요. 토지,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는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인세. 나머지는 전부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뭐다?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단 토지의 경우 인세. 항상 재산세는 자치구죠. 동일한 시군구. 동일한 시군구 안에 별도 및 종합 합산 토지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한다. 인세네요. 그리고 징수 방법은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그리고 납부를 안 했다. 연체하면 뭐가 붙나요? 가산금, 연체이자. 그래서 지방세는 가산금, 가산세는 안 쓴다.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는 안 씁니다.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 뒤에서 배우고요. 그래서 일반 가산금.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했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죠. 이의 이름이 뭐다? 가산금. 가산세 하면 안 되죠. 연체이자. 연체이자가 붙는다. 금리. 이자가 붙어 3%.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그 다음에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언젠가는 이제 납부할 때까지 뭐가 붙어요? 다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중가산금. 월할 계산이죠? 0.75. 0.75씩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30만 원 미만은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자, 하루라도 연체하면 무조건 3% 깔고 가죠. 언젠가는 납부하면 납부할 때까지 다시 가산금이 붙는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가산금. 월할 계산입니다. 60월을 초과 못하고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액은 징수를 않는다. 요건이 뭐다? 고지서 한 잔당 2,000원 미만. 미만이 요건이죠. 그럼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 또는 보다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세부담 상한선이 있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항상 세법은 실질주의, 사실주의로 과세하는 게 세법이다. 그래서 현황 부과 원칙이 나오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네요. 열거된 거죠? 과세 대상. 자, 취득세는 열거된 게 몇 개야? 14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고, 재산세는 열거된 게 5개네요. 일명, 토, 건, 주, 선, 항, 항공기, 선박, 주택, 건축물, 토지. 다 용어는 뭐다? 취득세랑 똑같은데 이 주택이 포인트네요. 자, 토지. 자, 하기 전에 과세 대상, 현황 부과 아까 했죠? 1번은 원칙이다. 공부와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 현황 부과 원칙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사실상 예외, 이게 개정된 겁니다. 첫 번째 개정이다. 반드시 알아야 될 양과로 1번은 재산세 과세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세부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낮아졌을 때는, 이럴 때는 사실상 등재 현황이 아니라 공부상 꼼수 부린다고요. 그래서 공부상으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달리 사실상 사용하죠? 달리 사용하니까 80만 원이야. 그럼 낮아졌네? 이게 높아지고 달리 사용함으로써 공부상보다 낮아질 때는 이해로 가지 않고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절대 사실상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의 종류. 재산세는 열거된 게 5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공간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항상 토지 똑같잖아요. 공간법 토지와 항상 세법은 공부상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단 토지 속에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토지보다 건축물을 합쳐서 따로 주택분 재산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토지 속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자, 그 다음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은 취득세에서 다 배웠잖아. 몇 개? 3개. 건축법상 건축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열거된 게 뭐가 있다?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그리고 건물에 뭐다? 괄호, 딸린 시설물. 건물에 붙어 있는 거. 딸린 시설물이 뭐가 있다? 승강기, 은행에 부착된 금고, 다 건축물에 들어가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2번이네요. 그죠?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이죠? 재산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과대상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은 뭐다? 주택분 재산세로 가는 거지 건축물 재산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은 토지, 건축물 속에서 제외한다. 이유는 통합해서 같이 세금을 매기죠. 자, 드디어 나왔다. 주택. 그래서 주택이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이 경우 토지의 건축물 범위의 주택은 제외한다.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과세 등에 제외해서 별도로 어떻게 한다. 주택분 재산세 통합해서
즉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몇 번 날라온다? 2번 날라온다. 그러나 건축물은 구분합니다.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그러나 주택은 절대로 구분한다 그러면 안 돼요.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통합하여 별도로 보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귿,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항상 지방세는 어디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바닥 면적의 10배, 연면적의 10배 속으면 안 돼요. 바닥 면적은 열바다 10배. 자, 그 다음 다가구다. 그래서 세법은 뭐다?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즉 공동으로 봐서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구, 원룸이 9개면 9개로 보죠. 그럼 부속 토지도 9개로 안분해야 된다.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안분하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하나로 본다.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땅 크기가 결정됐죠. 면적 비율. 그래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속으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은 뭐를 나눌 때 쓰는 겁니까? 세금,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자, 그 다음 주택인데 무슨 주택이 나온다? 겸용.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상가용이죠. 일단은 한 동으로 출발하는 지문이 있고 일부로 출발하는 지문이 있네요. 자, 한 동이 뭐라고 배웠나요?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그럼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는 구분 소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가 가능하므로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럼 부속 토지도 안분해야죠. 아파트의 땅과 상가의 땅을 안분할 때 결론,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이다? 면적 비율. 한 동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상가로 보죠. 그래서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용도로 사용되는 뭐다? 면적 비율에 따라. 그래서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 자, 그 다음 1구는 뭐다? 개인 소유,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상가로 보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1구 뭐가 들어간다?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죠. 상가로 안 보고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한 동은 구분 소유가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 따로따로 봐요. 그리고 1구는 개인 소유,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가보다 50% 이상. 그래서 박스에 보면 취득세, 재산세는 한 동은 똑같아요. 한 동은 주상복합 아파트, 구분 소유가 가능하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 뜻이죠. 그러나 1구. 자, 1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전부로 본다. 주거용 사용이 50% 미만 적을 때는 따로따로 보죠. 그래서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 주거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 나머지는 상가. 자, 그 다음 밑에 박스가 두 번째 개정된 겁니다. 두 번째,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무허가요,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라고요. 무허가. 그래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럼 무허가 뭐다? 주거용 건축물의 그 부속 토지는 뭐다?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하는 토지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이번에는 드디어 뭐가 나왔다? 주택. 그래서 끊어야 돼요.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일반 건물, 영업용 건물이죠. 이게 무허가면 그 땅은 건축물의 땅으로 안 보고 세금을 많이 걷겠다. 종합합산 토지로 보고 두 번째 이번에 개정된 게 이거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주택입니다. 주택이야 이거 주택. 그럼 무허가 주택이죠? 무허가 주택이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뭐다? 허가든 무허가든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무허가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안 보고 토지로 봐서 무허가니까 무슨 합산한다? 종합합산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구분할 때는 분리로 가는 땅, 별도로 가는 땅, 종합합산하는 땅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출제될 예정이에요. 이거. 자, 무허가 주택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뭐다? 몇 프로 이상일 때는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일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안 보고 종합 합산 토지로 봐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종합 합산.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무허가 부속 토지도 종합 합산. 일반 건축물이죠. 무허가 주택은 무조건 종합 합산이 아니라 전체 건축물 면적을 비교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 그래서 1구도 50% 이상입니다. 이거는 전부 주택으로 보고 무허가 주택은 50% 이상일 때 이 땅은 뭐다? 종합합산 토지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선박항공기 취득세랑 똑같네요. 그래서 오른쪽 639 과세 대상. 자,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그 토지로서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그다음 건축물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주택, 이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뭘로 간다? 주택분 재산세. 선박항공기는 기타 선박분 재산세, 항공기분 재산세.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정리했고요.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토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분리과세, 두 번째는 뭐다? 별도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두 번째는 종합 합산하는 토지가 있다. 그리고 분리도 다시 가장 적게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 분리가 있고, 그 다음 가장 높은 세율 고율 분리가 있네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뭐를? 토지분, 주택분은 이런 게 없죠. 건축물은 없다고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박스 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원칙이 종합합산입니다. 동일 시군구에 있는 토지를 모두 합친다. 종합. 그 다음 별도로 띄어서 합산하는 별도 합산.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과세하는 분리. 자, 그래서 분리, 종합,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일단은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물세죠? 합산을 안 하니까 물세니까 무슨 세율을 곱할까요? 비례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합산하잖아. 소유자별로 자치구 토지를 어떻게 한다? 또는 시군 토지를 모두 합칩니다. 소유자별로 모두 합쳐서 계산하니까 인세. 그래서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곱한다? 누진세율. 그래서 이 토지분 재산세는 내용도 알아야지만 알아야 되고 반드시 세율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율도. 자, 그럼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율 분리는 어떤 땅일까? 생산 공급 또는 여러 사람이 공익 목적. 그래서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세금이 가장 싼 저율 분리다. 그럼 어떤 땅이 있을까요? 농지 등. 그 다음 고율 분리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죠? 사치 목적입니다.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세금이 제일 비싸네요.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 있다?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제일 비싸.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어떤 땅이 있다? 별도 합산은 사업용 토지,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등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 있다? 상가, 사무실 땅, 사업에 이용하는 땅은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 합산은 무슨 목적이다? 투기 목적. 그래서 분리가 아닌 건 종합 합산이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 합산, 투기 목적.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나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으로 본다. 그럼 땅 종류는 저율 분리는 5개가 있고 고율 분리는 2개가 있고 별도는 3개가 있다. 그리고 이외 10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 종합 합산이다. 암기하지 말고 일단은 개념을 이해하세요. 생산, 공급, 공익 목적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가장 낮은 저율 분리, 줄여서 분류. 사치 목적은 특정인만 사용함으로 고율 분리. 그리고 별도 합산은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땅, 별도 합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종합 합산이다. 그럼 같은 재산 가액일 때 세금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율, 그 다음 종합, 그 다음 별도 합산, 그 다음 저율 분리가 가장 적게 나오죠. 그럼 별도는 왜 만들었을까요?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고. 종합 합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자는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잡고요. 근데 우리가 종부세랑 비교해야죠. 종부세는 분리는 과세 안 합니다. 뭐만 종부세로 넘어간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반드시 기본적인 거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분리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합산하는 것만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저율 분리, 줄여서 분리네요. 거기 아웃라인 요약집에 쭉 돼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리과세, 과세균을 연대 납세무자고 소유하게 된 토지 중 제가 이렇게 칠판에 설명하고 요약집에 글씨를 읽잖아요. 그건 어떤 분은 선생이 글씨만 읽는데 참 글씨를 안 읽고 넘어가도 그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책을 제가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아웃라인을 설명하고 책을 읽어줘야 돼요. 책 읽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과세액을 연재 납세무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로 간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나머지는 다 배우고 쭉 읽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가 있다? 별도 합산 토지가 있고 3번은 종합합산 토지가 있네요. 그럼 구체적인 거는 640페이지 제일 아래.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로 갑니다. 5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개인 소유 농지. 그래서 이 재산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3가지를 얘기합니다.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답, 과수원. 자, 이렇게 설명하고 책을 읽어야 되겠죠? 확인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괄호에 전답, 과수원. 자, 그래서 농지는 저율 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돼야 되네요. 요건이 2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첫 번째는 뭐다? 실제 농사 지어야 돼요. 영농에 사용할 것. 실제 내가 짓든 남이 짓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그럼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까요?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요건이 충족되되 적정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서 적정 지역은 몇 군데로 나눈다? 3군데로 나눕니다.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군읍면. 그 다음 2번째는 도시지역 밖. 그리고 3번째는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조심해야죠. 어디서 농사를 지어라?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가네요. 그럼 적정 지역이 몇 군데다? 3군데입니다. 군읍면에서 짓거나 도시지역 밖에서 짓거나 도시지역 안은 조심해야죠.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래서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전부 분리과세합니다. 자, 도시지역이잖아. 녹지지역이 빠졌죠? 이외의 지역은 주상공을 얘기하네요. 왜 종합으로 갈까요?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땅값 상승이 있기 때문이죠. 주거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금싸라기 땅이네요. 이거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거기 박스가 설명했어요. 제가. 자, 책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책 읽는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책을 확인해야 됩니다. 강의하는 저로서는. 그래서 군읍면에서 지어라.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라.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2군데로 반드시 나눠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그 외 주상공을 얘기하네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랬어요.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다. 자, 이렇게 개인 소유가 끝나고 법인단체. 자, 외우지 말고 법인단체는 왜 농지를 갖고 있나요? 농지값 상승을 위해서, 즉 투기 목적이죠. 그 투기 목적이니까 종합합산이다. 그러나 법인단체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것,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은 개인처럼 분리과세합니다. 5가지로 개정 있네요. 자, 기업, 농지, 어떤 농지다? 종종. 그래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농사 목적입니다.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 농업, 법인이 농지를 갖고 있네요. 무슨 목적? 농업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법인이 매립 간척한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농사 목적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왜 농지를 갖고 있나요?
농가. 자, 사회복지법인은 복지 목적, 즉 자가 소비용으로 갖고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니네요.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왜 갖고 있어요? 농가 공급용.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농업 목적, 농사 목적 또는 복지 목적 등 소비 목적 이런 거는 전부 개인처럼 뭘로 간다? 분리과세로 갑니다. 숫자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주의!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이거는 영리 목적이죠. 즉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토지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했고 이제 목장용지로 들어갑니다. 왜 목장용지는 따로 구분할까요? 꼼수 부리잖아. 목장은 10,000평인데 축사는 5평밖에 안 돼. 울타리 쳐놓고 뭐다? 목장이다.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장용지는 가축 두수에 따라 머릿수에 따라 기준 면적이 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 면적 초과는 목장과 관련이 없죠. 초과는 나대지로 봐서 투기 목적으로 봐서 전부 뭐다? 종합합산한다.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목장용지 분리로 보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으로 간다. 그래서 이 목장용지는 지역은 농지랑 똑같아요. 목장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근원면에서 도시지역 밖. 그러나 목장을 도시지역 안에서 했을 때는 계록에서 해야 됩니다. 농지와 다른 점은 뭐다?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 초과는 종합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상공에서 목장을 한다. 금싸라기 땅이다. 이것도 투기 목적, 목장 땅값 상승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봐죠. 종합합산. 그래서 농지와 다른 점은 뭐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다? 농지는 능력껏 적정지역에서 농사 지으면 전부 저율분리. 그러나 목장용지는 적정지역이 3군데죠. 기준면적 이내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으로 갑니다. 그 박스 나와 있네요. 농지랑 똑같잖아요. 그러나 적정지역 3군데,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주상공은 땅값 상승을 갖고 있으니까 전부 종합합산. 자, 그리고 임야로 들어갑니다. 자, 시골에 임야가 있다. 왜 임야를 갖고 있다? 투기 목적. 임야값 상승을 위해서 갖고 있다. 원칙이 종합합산이다. 근데 임야도 투기 목적이 아닌 임야들이 있죠. 산림보호육성, 산림보호육성 임야, 즉 공익상으로 사용하는 임야는 뭐다? 분리과세로 갑니다.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임야. 자, 원칙은 종합, 예외는 분리. 자, 첫 번째 어떤 임야? 종중. 그래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뭐다? 산림보호육성 임야입니다. 이런 임야가 많을수록 산림보호가 되죠. 보호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임야, 즉 공익상 사용하는 임야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익상 사용 임야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자, 그다음 그래서 2번 나와 있네. 공익 목적, 산림보호 육성. 파란 것만 보면 돼. 다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산림을 보호합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죠. 산림보호 목적. 그래서 투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자, 니은 문화재보호법 보호 목적이죠. 읽어보면 돼요. 자, 디귿은 조심해야 돼요. 디귿은 공원이 나옵니다. 공원이 나오면 두 가지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여기는 환경지구.
환경지구는 분리과세. 그러나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보존하는 지역이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래도 공원, 자연, 환경지구가 분리과세네요. 그러나 공원이 나오는데 보존지구는 비과세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자. 뭐와 뭐를 환경지구와 보존지구를 구분하고, 자, 그 다음 군사. 자, 군사가 나왔다.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군사. 자, 어디에 나와야 돼? 제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산림보호 육성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나 통제보호구역이라고 나오면 비과세. 우리가 이제 비과세 파트 가면 이 용어가 그대로 나오네요. 분리과세는 제한보호구역.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군사에 제한보호구역. 그러나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다. 자, 그 다음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법이에요. 법. 이런 임야들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뭐 상수원 보호구역, 홍수관리지역, 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분리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가면 세율도 알아야죠. 가장 낮은 세율 007이에요. 7%도 아니고 0.7도 아니고 007, 1,000분의 0.7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 줄여서 분리과세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642쪽. 642쪽. 이번에는 네 번째 뭐가 나온다? 공장용지가 나오네요. 자, 생산 목적이잖아. 공장용지. 생산 목적이죠. 그럼 공장용지도 악용하잖아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10,000평. 그리고 뭐가 돼? 공장용 건축물은 5평. 울타리 쳐놓고 목장용지 또는 공장용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장용지도 법에서 정한 업종별로 기준 면적이 있다.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역시 별도 합산 과세하는 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러나 공통적인 게 뭐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나대지 공장 땅과 전혀 관련이 없다.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입니다. 그럼 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 지역에서 공장을 해야죠. 그럼 적정 지역은 어디서 해야 된다? 군음면, 역시 도시지역 밖,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고 초과는 종합이다. 그러나 별도를 잘 봐야죠. 별도 합산은 뭐다? 시에서 공장을 했을 때는 두 군데로 나눠진다. 어디서 해야 된다?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 땅이잖아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고 초과는 종합이다. 근데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니라 공장 땅이 어디에 위치하나요? 주상록에 위치했다. 그럼 공장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공장 허가가 안 나죠? 그래서 영세공장들이 일반 건축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봅니다. 사업하는 걸로 봐서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자, 그래서 642쪽. 공장은 군읍면에서 해야 되죠. 도시지역 밖. 그 다음 도시지역 안에서 했을 때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 공장이 있어야죠.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 외 상업지역이 뭐다? 주상록이에요. 주상록에 공장 허가가 안 난다. 일반 건축물 밑에서 사업하는 거 보니까 사업하는 걸로 보므로 기준 면적은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자, 이렇게 해서 공장 용지는
분리, 별도, 종합으로 다 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별도 합산이다. 그럼 별도 합산은 어떨 때만 별도 합산이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and 주상록 and 기준면적 이내 별도 합산 and 주상록 and 기준면적 이내 별도 합산입니다. 반드시 이 지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뭐다? 주택. 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 산업 결국 공급 목적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 땅도 분리로 간다. 대표적으로 2, 3, 4, 5입니다. 이게 주택 산업 공급 목적 땅이다. 대표적으로 뭐다? 공사 땅, 정부 첫 출연기관 LH공사가 땅을 갖고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공급 목적 모든 공사 땅은 분리과세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염전터미널. 염전터미널은 소금을 생산하고 전국을 통해서 공급하죠. 터미널을 통해서. 그래서 염전터미널은 생산, 공급,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소유하는 토지도 공급 목적으로 보고, 그리고 공급 목적 5번 나와 있죠. 공급 공고 주로 뭐다? 공사 소유 땅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염전터미널은 생산 공급 목적,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공장용지, 주택, 산업용, 공급 목적 토지는 세율이 0.2%입니다. 이쪽은 자연 그대로 사용하니까 007, 이쪽은 오염을 배출하거나 자연을 훼손해서 공급하죠. 0.2%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고율, 사치 목적이네요. 사치 목적은 가장 높은 몇 프로? 4%. 이거는 이름 보고 1년에 4%.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는 지역을 안 따져요. 무조건 1년에 뭐다? 4%씩. 여기에 골프장은 항상 물어볼 때는 회원제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고율 분리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럼 가장 높은 거는 4%입니다. 가장 낮은 거는 007입니다. 가장 낮은 세율, 가장 높은 세율,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어요. 0.2 중간에 들어있어요. 저기는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007. 가장 낮은 거는 이해가 답이고, 가장 높은 거는 부동산 관련 세법은 4%가 답이고 나머지는 중간에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별도 합산. 합산이잖아. 별도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초과 누진세율. 쉽게 나왔을 때는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0.2에서 0.4, 3단계로. 그래도 이 재산세는 뭐다? 실제로는 세금이 얼마 안 나와요. 왜? 1%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특정한 것 빼고는 다 1% 미만이다. 자, 그래서 1%도 안 되잖아요. 3단계, 쉽게 나왔을 때는 누지는 단계를 꼭 암기해야 돼요. 3단계, 구체적으로 0.2, 0.4,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사업용 땅이죠? 사업용 땅이잖아요.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네요. 1번. 그래서 일반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은 땅 위에 건물이 있네요. 그럼 이에도 꼼수 부릴 수 있죠.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된다.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 합산. 그렇게 딱 나왔네요. 거기서 용도 지역별에 적용되는 배율은 뭐다? 이거는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을 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나오면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바닥 면적에다가. 그래서 이내는 뭐다? 별도. 그리고 별도입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뭐다?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네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2번은 용어 정리. 철거, 멸실, 뭐가? 주택이 철거, 멸실되면 6개월까지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 합산.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6개월 이내. 자, 그 다음 두 번째. 최근 3번이라고 나왔죠? 자, 무수한 합산, 별도 합산으로 보는 토지, 의지하는 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 위에 건물이 없어. 나대지야. 나대지라고요. 근데 이거는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니까 사업용 토지로 의제 본다. 주로 자동차 관련, 기계 관련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 1번 자동차 운전허가용 토지, 그리고 차고용 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인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묘지는 법인도 묘지를 분양합니다. 법인 입장은 사업하는 땅이죠. 그래서 사업하는 땅, 법인묘지. 개인묘지는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골프장 토지 중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다. 사업과 관련이 있다. 별도 합산입니다. 자, 그럼 별도 다 끝났네요. 하나, 두 개 끝났죠. 세 개라 그랬잖아. 공장용지 중에 시, 앤드 주상로, 앤드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그래서 별도는 하나, 세 개. 구체적으로 배웠네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자, 무허가. 땅은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2번입니다.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 일반 건축물이죠. 자, 시가 표준액 2% 미달.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대지야. 그냥 놔두면 놀고 있는 나대지는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죠. 종합으로 가니까 땅 주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하네요.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면 이 땅은 뭐다? 사업용 땅이네요. 자, 근데 무조건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값 대비 건축물 가액이 2% 이상짜리를 지어야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으로 가는데 허름하게 지었네요. 미달. 2% 미달. 기준 면적이 필요 없다. 그래서 미달 하더라도 바닥 면적은 사업하니까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뭐다? 제외하는 것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다. 영업용 건축물 2% 미달. 반드시 두 군데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나와 있잖아요. 기역. 바닥 면적을 물어보면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바닥 면적 제외를 물어보면 나대지 종합 합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잖아요. 4번에 종합 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밑에는 뭐다? 구체적으로 나열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분리 과세, 저율 고율, 그리고 별도 합산, 그리고 분리 가리고 별도 가린 건 전부 종합 합산으로 간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분리, 별도, 종합을 구분했고,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